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K2 흑표전차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2 흑표전차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3.5세대 전차로 대한민국 육군에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60여 대가 실전 배치되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흑표는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길이 10.8m, 높이 2.4m, 폭 3.6m의 크기와 55톤의 중량을 갖고 있으며 주포로는 55구 경장 120mm CN08 활강포로 자동장 전장치를 활용해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동 감시 명중률 보정이나 포신의 힘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오차를 줄여주는 동적 포구 감시기와 자동으로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뛰어난 기동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2.7mm K6 대공기관총과 7.62mm M60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갖추고 있으며 6연장 연막탄 발사기 2문이 전방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1500마력의 디젤 엔진으로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 야지에서 시속 5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암내장형 서스펜션을 통해 지형에 따라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2008년 공개 당시 언론에 공개된 수치상의 비교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등 강대국들의 주력 전차들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에서 이루어진 훈련을 통해 더욱 부각되었는데 올해 초 이루어진 나토의 연합훈련 드래곤 24의 폴란드의 기갑부대가 K2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때 K2 전차만이 서방의 주력 전차들이 돌파하지 못한 험난한 폴란드의 지형을 유일하게 통과하며 훈련에 참가한 각국의 기갑부대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M1A2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의 경우 65톤이 넘어가는 중량과 토션바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만 K2 흑표는 55톤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과 반응동형 현가장치가 장착되어 보다 더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벼운 무게는 상대적으로 장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활성 반응 장갑과 비활성 반응 장갑을 두루 활용해 기존 K1 전차 대비 1.85배의 방호력을 보여주며 55구 경장 120mm 주포에서 발사된 K79 포탄을 방어하는 실험에서 포탄을 막아내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이는 미군의 M1 에이브람스에 필적하는 상당한 수치의 방어력이며 현실적으로 교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북중러 육군의 모든 제식 날탄 공격을 정면으로 받았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K2는 세계 최초로 반응동 유기압식 ISU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중량과 공간, 기동성까지 동시에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보기륜 높이를 컴퓨터가 조절하여 포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고 무엇보다 센서를 통해 노면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지에서의 승차감과 기동간 사격에서의 사격 명중률이 향상됩니다. 전차의 승차감은 내부 승무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K1 전차에 적용된 기술보다 업그레이드되어 더 빠르게 작동하고 높낮이를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조절하여 보다 다양한 각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하였는데 이는 전차 궤도의 장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주행 중인 노면에 따라 시시각각 장력을 바꾸면서 궤도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실제 연구진들이 궤도를 억지로 이탈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주며 유압 시스템의 한계를 넘는 매우 급격한 기동을 하거나 궤도가 아예 절단나지 않는 이상 쉽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비의 편의성과 현수장치의 수명을 늘리는 유지 보수 등의 상당한 이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전투 중 궤도 이탈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생존성을 높였다는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체결한 대규모 방위산업 협력에 K9 자주포와 FA50 등과 함께 대규모로 수출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중 K2 흑표 180대와 현지 라이센스 생산 방식으로 K2PL 800대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러 전쟁으로 부각된 러시아의 위험을 느낀 폴란드가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평가됩니다. 성능상으로는 다른 강대국들의 주력 전차들과 비등한 수준이지만 우리 육군이 대량으로 운용하며 규모의 경제를 이뤄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빠른 납품이 가능해 빠르게 군사력을 보강해야 되는 폴란드에게 더욱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3년도에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사업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과의 경쟁에서 아쉽게 패배하였는데, 이후 노르웨이 방사청이 공개한 자료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거친 결과 K2 흡표의 성능이 레오파르트와 동등하지만 더 저렴하다고 평가한 것이 공개되어 K2 흡표의 뛰어난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같은 성능의 더 저렴한 K2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방위 사업은 정치적인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독일과 노르웨이 간의 외교적인 영향과 천연가스 등의 영향으로 전차의 성능과는 다른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K2 흡표 전차는 화력에 누구보다 진심인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로서 뛰어난 성능과 화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주력 전차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되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미래의 KF-11 보라매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